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회복하시면 우리 보호자님도 다시 또. 김영훈 씨의 집에 쓰레기를 치워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그의 삶은 학대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육체와 정신은 망가져 있었다. 아버지란 사람이 제가 일주일에 한 4번씩은 거의 심할 정도로 구타를 주기적으로 당했는데 똥을 정상적으로 누워야 되는데 불안하고 뭔가 계속 구타를 많이 지속적으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옷에 이제 똥을 싸는 버릇인데 싸버리면 아버지란 사람이 왜 저가 저랬는지 병원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가졌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똥을 계속 싸니까 똥을 무조건 입으로 내가 싼 걸 내가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안 먹으면 구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년 이상은 똥을 계속 먹었습니다. 영훈 씨는 나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했다. 그리고 나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방에서 음식을 해먹고 방치되어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 힘들 만큼 악취가 심각한 상태였다. 주방도 마찬가지다. 신발을 신지 않고서는 집을 둘러볼 수조차 없었다. 싱크대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로 막혀서 쓸 수 없는 상태다. 영훈 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망가진 정신만큼 몸도 이곳저곳 많이 아픈 상태라 일을 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젊고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게을러서 그렇다고 비난할지도 모르죠. 오늘 영훈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폭력범들이 이 영상을 꼭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미취학 아동에게 매일같이 폭언과 욕설, 매질을 할 수 있는지. 매일 반복되는 폭행에 겁먹은 아이가 바지에 배변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버릇을 고치려면 너는 네가 싼똥을 먹어야 한다며 아이의 입에 인분을 밀어넣고 삼키게 했다. 고모라는 인간은 그런 영훈 씨를 친부에게서 돈을 받고 키워주기로 하고 데리고 가서 한 달 후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자 아이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다락방에 가두어 간장 비빔밥만 먹이며 학대했다. 그 이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외할머니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영훈 씨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다고 한다.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서 한동안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영훈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영훈 씨의 마음의 병도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찾아와서 영훈 씨를 키우겠다며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따라갔는데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총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 매일같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그 5명의 계부들 중 단 한 명도 영훈 씨를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고 친아버지처럼 매일 폭행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다. 어떻게 영훈 씨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만나는 인연마다 폭언과 폭행을 할 수가 있을까? 꾸며낸 이야기라면 영훈 씨에게 실망하고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이라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분노가 치솟는다. 영상마다 내 이야기를 해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나는 2아이의 아빠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일 노력하지만 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매일 일에 시달려서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한다. 못난 가장이지만 부끄러운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다.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미안한 마음뿐인데 어떻게 어린 영훈 씨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영상을 영훈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5명의 계부들과 고모의 가족들이 보게 된다면 반드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사과는 물론이고 합당한 보상을 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폭행과 학대로
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버렸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길 바란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만약 신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한다면 신이 당신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현재의 영훈씨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영훈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과거 야구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장래가 유망한 선수였는데 어깨와 허리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그만둬야 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하던 외할머니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셨다. 이때부터 영훈씨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듯 했고 혼자 남겨졌다. 가족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마저도 연락을 끊게 되었다.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영훈씨는 스스로 이야기를 할 만큼 좋지 않다.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했었다고 했다.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한다. 정신과 약물 중 마약 성분이 매우 강한 약이 있다고 했다. 저녁에 먹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자신이 통제불능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특히 밖에 나가면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서 매우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했다. 얼마 전 길 가는 젊은이들 2명과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길을 걷다 부딪혔는데 영훈씨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행색이 초라해서 거지새끼라며 욕을 해서이다. 영훈씨는 자신이 남을 해칠까봐 외출을 자제한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훈씨는 배려심도 많고 고마움도 느끼고 미안함도 느낄 줄 아는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 영훈씨를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고 앞으로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 영훈씨에게 어떤 긍정적인 말과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었다. 나는 영훈씨가 어떻게든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찾아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하는 일들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오늘 이모님과 집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남자인 나도 체력적으로 버거운데 그 많은 쓰레기 자루들을 6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렸으니 오늘 폐기물 양은 80리터짜리 마대로 3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작업을 끝내고 차에 쓰레기를 싣고 떠나려는데 영훈씨가 다급히 불렀다. 올라가 보니 너무 죄송하다며 비타민제와 샴푸 하나를 건넨다. 나는 진심으로 고마우면 얼른 치료해서 같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말하고 다시 돌려줬다. 지금 영훈씨에게는 뭐든지 다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 남자가 기초수급 비용만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조만간 사무실에 있는 생필품들을 챙겨서 다시 한번 영훈씨를 만나러 갈 계획이다. 영훈씨, 잘 지내고 계시죠? 조만간 연락드리고 한번 들릴게요. 힘드시겠지만 집 청소부터 실천하기로 해요. 영훈씨의 인터뷰 영상이 너무 길고 긴장을 하셔서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아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청소 영상에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던 영훈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깨끗이 치워진 집을 보여드렸다. 새 집이 되었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엔 나도 힘이 났다. 안타까운 건 이번 한 번에 청소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훈씨처럼 저에게 청소 도움을 청하고 싶으신 분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극단적이어서 자살 충동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콘텐츠를 했으면 합니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